안녕하십니까. 늑대의 계절입니다. 오늘 주목할 인물은 바로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 마크 미너비니입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5년 반 동안 평균 연수익률 220%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단 몇천 달러의 계좌를 수백만 달러로 키워낸 월스트리트의 마법사입니다. 97년과 21년 두 차례나 미국 투자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이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너비니의 최악의 해는 128%의 수익인데 이는 다른 트레이더들의 최고 실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독보적인 성과를 낸 그가 가장 간주하는 것은 예측이 아닌 규율과 대응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43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놓고 봅니다. 시장은 이미 올랐거나 바닥을 쳤는데 아니 거기서 왜 안 샀어? 왜 안 팔았어? 라고 하죠. 하지만 그건 다 지나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늘 깨닫게 되는 건 첫 번째로 리스크를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손실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손실의 감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며 자만하는 것입니다. 막 시작한 사람들도 잠시 잘 나가다가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고 규칙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엔비디아잖아, 망할 리가 없어 라고 말이죠. 그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미래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직감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시장이 기관차라면 우리는 마지막 객차에 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빌 오닐 같은 사람도 아시다시피 시장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시장 앞에서 겸손한 것이 정말로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인터뷰어가 질문합니다.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결국 규율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점에서 2배로 오른 고수익주들을 볼 때 Fear of Missing Out, 포모를 어떻게 피하시나요? 아니면 미친듯이 폭등하는 IPO, 기업 공개들을 보면서 어떻게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나요? 미너비니는 대답합니다. 주식이 당신의 기준을 충족할 때만 사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장이나 환경이 정말 좋다면 매수하자마자 수익을 내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위계양을 얻으려고 시장에 온 것이 아닙니다. 큰 규모로 거래를 한다면 교양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저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면 저는 바로 빠져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투자가 성공적일 때만 투자 규모를 더 키웁니다. 제 조수인 마크 리치가 더 크게 놀 권리를 획득하라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더 크게 놀 권리를 얻기 전에는 절대 크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크게 놀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우리의 초기 포지션이 진전을 보여야 규모를 키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잘 안 풀리는데 제가 왜 돈을 더 넣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오늘은 25% 비중에서 수익을 못 내는데 50%나 75%로 왜 규모를 키우냐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응하는 비즈니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S&P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을 때 저는 이걸 락아웃 랠리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조정폭이 1에서 3%로 매우 작죠. 계속해서 주식은 올라가고 당신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절대 되돌아가지도 않죠. 조정이 5에서 6% 정도일 때도 우리는 그런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개별 주식 수준에서는 위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저는 풀베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들이 베이스를 뚫고 올라갈 때 이때는 S&P가 하락을 하더라도 제 주식들이 타격을 받지 않거나 변동성을 보이지 않으면 저는 보통 그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락장에서는 손절매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겠죠. 혹은 지수들이 어려울 때 곧 다가올 변동성을 상쇄하기 위해 많이 오른 종목들로 일부 이익 실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들이 문제에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럴 땐 조금 긴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지수보다는 주식을 우선시 여깁니다. 지수보다는 개별 주식이 우선입니다. 약세장의 바닥권이나 시장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상승장 전환 신호가 오기 전에도 저는 이미 바닥권을 뚫고 올라오는 주식을 찾고 있습니다. 저점 바로 위에서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을 우선시합니다. 개별 종목이 우선인 바텀업 방식이죠.
인터뷰어는 질문합니다. 마크, 그 규율을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그냥 차트를 보고 연구하는 건가요? 마크는 대답합니다. 초반에 손실을 보며 심하게 얻어맞았을 때 저는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큰 손실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손실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측하고 맞추려고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저는 오래 했지만 여전히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똑똑한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럴 때 제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규칙들입니다. 그것들은 제가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당신의 규칙이 좋은 규칙이라면 두 가지를 강제할 것입니다. 가장 못할 때 가장 작게 거래하고 가장 잘할 때 가장 크게 거래하도록요. 이 규칙에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어, 과열됐어 라고 생각하며 주식을 팔기 시작할 것이고, 혹은 시장이 하락장일 때 이건 단기적인 것이야, 아직 괜찮아, 이 엔비디아는 여기서 2배로 살 거야 라고 하며 결국 약세장의 물량을 가득 실어버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시장이 잘 될 때 저는 강제로 시장에 들어가게 되고, 잘 안 될 때는 시장에 강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사방으로 요동칠 때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저는 요동치는 시장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합니다. 이것이 규칙이고 저는 이 규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43년 동안 해왔어요. 처음 6년 동안은 교훈을 얻었고 그 6년 동안 돈을 전혀 벌지 못했어요. 사실 6년 후에도 저는 손실 상태였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30년 동안 손해본 회는 3번뿐이었고 모두 한 자릿수의 손해였습니다. 그건 제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큰 레버리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드물게만 사용하죠. 저는 옵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의 최저점을 잡을 필요도 없고 강세장으로 진입할 때 바로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아무 의미도 없는 걱정거리들이었죠. 당신이 만약 단기 트레이더라면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 당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이 당신에게 맞다면 좋은 거죠. 그것을 채택하세요. 그리고 그 방식을 가능한 많이 사용하세요. 저는 손실을 들고 있을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잃으면 그냥 속이 너무 쓰립니다. 저는 돈을 잃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위험 회피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저는 주식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유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일단 수익이 나면 손절매 기준을 본전으로 옮기고 영원히 묻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 손절매 기준 위에 머무는 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손실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수익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세요. 그리고 강세일 땐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때로는 상황이 너무 편안하면 올바른 움직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유능한 트레이더가 되었다는 신호는 당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당신이 죽을 만큼 두려울 때 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 교차점이 발생합니다. 당신의 직감이 실제로 맞기 시작하고 그럴 때는 반대가 아닌 당신의 직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트레이더로서 능숙함을 달성한 순간이며 이제 당신이 두려워할 때 당신은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교차점은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발생합니다. 초반에는 당신의 직감과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야 합니다. 저는 제 규칙을 어기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주식을 들고 있는 것도 불편합니다. 저는 뒤돌자마자 주식이 오르기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절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2번 틀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하락해서 손실을 볼 때 당신은 패배를 인정하는 거죠. 큰 계획을 세웠는데 이틀 만에 팔아버린다면 가슴이 아프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는 진짜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팔았는데 다시 오르면 후회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의 진짜 두려움은 2번 바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실시간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는 다음에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진짜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는 실시간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마크 미너비니의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의 매매 스타일은 하루 종일 사고 파는 단타가 아니라 손실은 단기적으로 하고 수익은 추세가 끝날 때까지 장기적으로 보여야 하는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미너비니는 최적의 순간에 조금씩 매수를 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가장 짧게 끊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예측이 맞아 들어갈 때 투자금을 더 늘리라고 하죠.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손실이 났을 때 빠르게 손절매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에서도 자존심을 버리는 겸손을 무기로 삼아서 주식창에 빨간색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